그러면 이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이수만 씨와 SM의 각 입장 차이가 어떤가요? 지금 이수만 측 입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법 4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상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 카카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지분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3자 배정이라는 게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제3자 배정을 할 때는 기존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회사가 제3자 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수만 씨의 입장일 것이고, 네. SM의 입장은 또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네. SM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뭐 이 사건이 좀 뭐 재밌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SM의 현 경영진이 사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처음에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SM 측은 회사 정관, 그러니까 실제 SM 회사의 정관에 보면 경영상 목적 필요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례로서 전략적 제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고 SM 회사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IP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경영상 목적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SM의 기존 이번 사례 이전에도 뭐 하이브의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와의 플랫폼 기업과의 결합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다른 유사 사건들을 보면은 현재 이거를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거는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변호사님들도 이 사건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뭐 제가 사실 물어보자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영권 분쟁 같으세요? 일단 주가가 떨어진 제 주식을 생각해보면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부글부글하죠,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는 것 때문에 내 주주 가치가 하락하는 하락할 거에 수 대해서는 있으니까. 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네. 지금 사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쪽이 얘기하는 것과 SM 측이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 쟁점이, 지금 이 상황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느냐라는 것이 먼저 뭐 선행된 전제 사실, 인정할 수 있는 전제 사실이냐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이 사건을 다루는 많은 언론들에서도 너무 당연히 이거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그게 맞죠.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경영권 분쟁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법원이 그러면 이걸 경영권 분쟁 상황이 맞다라고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진 게 아니라 회사의 이사회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대주주는 그냥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물론 이사회를 선임할 때에 그 의결권을 많이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뭐 소위 입맛에 맞는 이사진을 선임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선임된 이사들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경영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대주주고, 현재 SM의 이사진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지금 이 분쟁 과정에서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카카오는 SM의 현 이사진과 입장을 같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영권이 이게 분쟁인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지금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주되고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제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한 제3자의 주식 지분 비율을 의도적으로 크게 높여서 실제로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배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도 그러면 카카오가 경영권 침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카카오 또는 여기서 좀 더 문제되는 거는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 이 둘 사이에 경영권 분쟁 상황인 거냐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9%를 카카오한테 배정을 받았다고 치면 9%를 가져도 여전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가진 지분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경영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또 추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추정이냐면 카카오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일반 주주들한테서 주식을 사 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의 지분을 밑바탕에 깔고 지분율을 크게 높여서 대주주 위치로 올라설 것이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원은 그럼 여기까지 가정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을 밖에서 바라보는 뭐 주된 쟁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리적인 엄격함을 따질 경우에는 이 상황을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인정하거나 카카오가 경영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가정 상황을 다 인정해가지고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고, 현실에 좀 더 부합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다른 사례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현실에 좀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한 주체에게 지분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한 탈법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이 신주 발행 결의에 대한 대금 납입일이 3월 6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관련 회사들의 대응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한번 같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